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비상교과서의 논리적으로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 연역과 같은 그러한 논증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글 속에서 찾아내는 좀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지문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은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청유형 문장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그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설득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장하는 글의 경우에는 글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걸 문제로 낼 때 뭐 이를테면 처음, 중간, 끝, 뭐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언제부턴가 평일 방과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자, 지금 주제에 관한 현실 상황을 얘기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이 지금 불행하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공간도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기 부족하고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다라는 점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라고 하면서 질문의 형식 사용하고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는 이 전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자, 첫 번째,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먼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실들이 나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그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을지 여러분이 슬슬 추측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사회성 설명을 하면서 그 사회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체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면서 어떻게 사회성이 길러지는지, 이 놀이로 청소년의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가 되면 청소년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 지금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지가 사용됐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015년 통계청 조사. 자, 지금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를 인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신뢰성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의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힘든 증세를 겪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대요. 놀이는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이 놀이공간이 도움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 일탈이 줄어들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자,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 일탈이 줄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라고 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던 사실들의 마지막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다시 통계청 나왔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또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가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른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고 그것이 일탈과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놀이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자신의 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자신들만의 이제 건전한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하면서 이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대되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공간의 확대가 절실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해소 그리고 사회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논증 방법이 쓰였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했죠.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납과 연역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역 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바로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얘기해요. 자, 소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역은 이처럼 대전제, 소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이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요.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입니다. 그쵸? 만약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약 죽지 않는다고 쳐봐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린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짓이잖아요. 전제가 거짓이잖아요. 결론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이제 영생을 누리겠죠. 당연히 그 말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연역의 특징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귀납입니다. 귀납. 자, 귀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구체적 사실이죠.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구체적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요 모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구체적 사실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 한번 볼게요. 요즘엔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라는 건데요. 자, 지금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나리의 노랑과 진달래의 분홍을 두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증명할 수 없듯이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건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전제, 음악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전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대전제와 음악은 아름답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음악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이냐? 연역이 되겠습니다. 연역. 자, 그래서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역과 귀납 등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청소년 놀이공간과 관련된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좀 내용이 전개가 되었냐면요, 이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바로 귀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귀납에 대한 설명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